요즘 들어 아침마다 목이 칼칼하고 코가 훌쩍거리시지는 않으신가요? 잠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관절이 뻐근하고 왠지 몸이 무겁고 피곤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저도 참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환절기만 되면 왜 이렇게 몸이 말을 안 듣는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환절기, 그러니까 봄과 가을처럼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우리 몸은 정말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건강이 흔들리는 건 몸이 보내는 아주 분명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 따르면 환절기인 3월과 9월의 감기, 비염, 천식, 피부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다른 달보다 30% 이상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이 시기에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단순한 감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폐렴으로 이어지거나 만성 질환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면역 기능이 젊었을 때만 못하기 때문에 같은 자극에도 훨씬 크게 반응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환절기에 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쉽게 대비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건강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아프죠 뭐. 병원에 가봤더니 검사상으로는 별 이상이 없다던데 이렇게 불편한데 왜 정상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실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환절기에 몸이 힘들어지는 건 우리 몸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느라 애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건강 강의를 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는데요. 정말 놀라운 건 환절기만 되면 꼭 비슷한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콧물, 기침, 가려운 피부, 관절 통증, 그리고 이유 모를 피로감. 이런 증상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정말 힘드시죠? 오늘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 드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올해 72살이신 최봉수 어르신이 계세요. 평생 농사일로 건강하게 사셨고 동네에서도 건강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던 9월 말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목이 따갑고 코가 줄줄 흐르는데 감기약을 먹어도 좀처럼 낫지 않는 거예요. 봉수 어르신은 에이, 감기가 좀 심하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웃분이 생강차가 좋다더라 하셔서 생강차를 진하게 드셨고 또 다른 분이 땀을 빼야 낫는다 하셔서 뜨거운 욕조 목욕을 매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됐어요. 뜨거운 물에 자주 들어가시다 보니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고 진한 생강차는 위를 자극해서 속까지 불편해지셨거든요. 나중에는 기침이 심해져서 밤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기력이 떨어지니 걷기도 귀찮아지셨어요. 사람이 자꾸 집안에만 계시니 우울한 마음도 드시고 이제 나이 드니까 별 수 없구나 싶으셨대요. 그렇게 한 달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봉수 어르신이 가장 힘드셨던 건 몸이 아픈 것보다 이런 날을 가족들이 짐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다고 하십니다.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어요. 혼자 참고 혼자 고생하시는 분들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절기에 왜 이렇게 몸이 힘들어지는지 그 진짜 이유를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첫 번째 이유는 기온 변화입니다. 봄과 가을은 하루 중 기온 차이가 크죠. 아침엔 10도인데 낮엔 25도가 넘는 날도 있잖아요. 이런 기온 변화는 우리 몸에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마치 자동차 에어컨을 켰다 껐다 반복하는 것처럼 몸도 온도에 맞춰 계속 조절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담이 더 크게 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면역 기능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적당한 온도에서 가장 잘 활동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코와 목의 점막이 건조해지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마치 성문을 지키는 경비병이 갑자기 추워져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알레르기 물질의 증가입니다. 봄에는 꽃가루, 가을에는 돼지풀 같은 식물의 꽃가루와 진먼지, 진드기 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런 물질들이 코와 기관지로 들어오면 우리 몸이 침입자다 하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콧물이고 재채기이고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일조량, 그러니까 햇빛을 받는 시간이 줄어들면 세로토닌이라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이 줄어들고 대신 잠을 오게 하는 멜라토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환절기에는 이유 없이 피곤하고 의욕이 떨어지고 기분이 가라앉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다섯 번째 이유는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외출을 줄이고 움직임도 줄어들기 마련이죠. 활동량이 줄면 혈액순환도 나빠지고 근육도 굳어지고 면역 기능도 덩달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기온 변화, 면역 약화, 알레르기, 호르몬 변화, 생활 습관 변화가 모두 한꺼번에 겹쳐서 오는 게 환절기입니다. 어느 하나의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여러 방향에서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좋은 소식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방법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실내 온도와 습도 관리입니다.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2도 사이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습도입니다.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사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건조하면 코와 목의 점막도 건조해져서 세균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게 되거든요. 마치 벽에 금이 가면 비가 스며드는 것처럼 건조한 점막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는 통로가 됩니다. 반대로 점막이 촉촉하면 거기에 달라붙은 세균들을 점액이 감싸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수분 섭취입니다. 날씨가 시원해지면 여름보다 목이 덜 마른 느낌이 들어서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큰 실수입니다. 환절기에도 하루 8컵에서 10컵, 약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물이 몸속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거든요. 세 번째 해결책은 환기입니다. 날이 쌀쌀하다고 창문을 꼭꼭 닫고 계시면 오히려 실내 공기가 나빠집니다. 하루에 2번에서 3번, 각각 10분에서 15분씩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주세요. 다만 꽃가루가 많은 날에는 공기청정기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규칙적인 손 씻기입니다.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환절기에 걸리는 대부분의 감기 바이러스는 손을 통해 전파됩니다. 외출 후,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이 씻어주세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언제, 얼마나 해야 하는지 정말 세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기 전에 가볍게 입을 헹구세요. 주무시는 동안 입안에 세균이 번식하는데 그것들이 기침이나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면서 몸을 깨우시고요. 이때 물은 너무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기관지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기상 직후에 드시는 물 한 잔은 밤새 건조해진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장도 깨워줍니다. 아침 식사 전에는 창문을 잠깐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들여놓으세요.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너무 찬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가능하면 햇빛이 잘 드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세요.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주고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줍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일조량이 줄어드니까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산책하실 때는 꼭 겉옷을 챙기세요. 낮에는 따뜻해도 그늘에 들어가거나 바람이 불면 갑자기 추워질 수 있거든요. 입었다 벗었다 하기 쉬운 얇은 겉옷을 하나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걷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실내에서 창가에 앉아서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너무 늦게 식사를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취침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발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따뜻한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족욕을 하시거나 수면용 양말을 신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목욕하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욕조 목욕을 매일 하시다 보면 피부의 보호막이 손상되어 오히려 더 건조해집니다.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환절기에 특히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된장, 김치, 청국장 같은 우리 전통 발효식품에는 유익한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장 건강이 면역력과 직결된다는 건 이제 의학계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이거든요. 두 번째는 뿌리채소입니다. 무, 당근, 연근, 도라지 같은 뿌리채소들은 기관지와 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귤, 레몬, 파프리카,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죠. 비타민C는 면역세포가 제대로 활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드실 때는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지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먼저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의 질환, COPD라고 부르는 병이 있으신 분들은 환절기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온 변화와 알레르기 물질이 갑자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산책하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이상한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 가주세요.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찬 공기를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밖에 나가시기 전에 실내에서 먼저 가볍게 몸을 움직여서 적응 시간을 가지신 후 외출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족욕을 하실 때 특히 조심하세요. 당뇨가 있으시면 발의 감각이 둔해져 있어서 생각보다 물이 더 뜨거울 수 있습니다. 물 온도를 반드시 손으로 먼저 확인하신 후에 발을 담그세요.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실 때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단순한 환절기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고열, 심한 호흡곤란, 가슴 통증이 동반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주세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자, 이제 봉수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어르신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희망이 생기실 거예요. 봉수 어르신은 이후에 환절기 관리 방법을 제대로 배우시고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가장 먼저 집안에 가습기를 들여놓으셨고 아침 저녁으로 실내 습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뜨거운 욕조 목욕 대신 미지근한 샤워로 바꾸셨고 하루에 물을 8컵 이상 드시려고 노력하셨죠. 그랬더니 2주쯤 지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덜 칼칼하고 코가 덜 훌쩍거리더라는 거예요. 밤에 기침이 줄어드니까 수면의 질도 좋아지셨고요. 한 달이 지나자 어르신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다시 동네 산책을 시작하시고 이웃분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밥맛도 돌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이 탓이 아니었구나 하고 웃으시던 어르신의 얼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이 가장 기뻐하신 건 몸의 불편함이 사라진 것보다 다시 내가 내 몸을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참 오래 남았습니다. 봉수 어르신처럼
조금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실내 스트레칭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서 밖에 나가기가 부담스러우신 날에는 집 안에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렸다 해주세요. 이렇게 5분에서 10분만 해도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코 세척입니다. 비염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외출 후에 생리식 염수로 코를 가볍게 세척해 주시면 꽃가루나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코 세척 용품을 구입하실 수 있고 방법도 쉽습니다. 세 번째는 옷 입는 방법입니다. 환절기에는 레이어링, 즉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방식이 좋습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 하나씩 벗고 입을 수 있거든요. 두꺼운 옷 하나보다 얇은 옷 여러 겹이 보온도 더 잘 되고 활동하기도 편합니다. 네 번째는 수면 습관입니다.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50% 정도가 이상적이고요. 너무 두꺼운 이불보다는 적당한 무게의 이불에 얇은 것을 하나 더 덮는 식으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내용들 정리가 잘 되셨나요? 환절기에 몸이 힘든 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변화에 적응하느라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 몸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나이 탓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 더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실내 습도 조절,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환기, 손 씻기, 적당한 햇볕, 따뜻한 족욕, 이 중에서 오늘 밤 바로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그 하나가 다음 하나를 끌어당기고 그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새 달라진 자신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봉수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환절기 보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시거나 새로운 영상을 계속 쉽게 보시려면 구독해 놓으시면 편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